어른이 돼서 발견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이제 요새 성인 ADHD나 성인 주의력 결핍 문제를 갖고 계신 여성분들 뒤늦게 내가 이랬었구나. 근데 나는 내 스스로를 굉장히 모자란 아이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나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난받아도 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아까 유능감, 사실 유능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꾸 스스로를 레이블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도움받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감기 치료하듯이.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타고난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나는 이래서 안 돼.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지우에 대입을 해서 본다면 어머님이 지우 스스로는 얼마나 힘들까. 지우를 조금 더 이해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아이한테 무슨 ADD라는 도장을 찍고 병원을 가서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ADHD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병이에요. 완치도 가능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치료도 좋은 치료, 적합한 치료만 한다면 70~80% 이상 어떤 반응률이 있고, 우리가 좀 잘 도와주면 아마 지우의 삶이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ADHD라는 병의 신경적인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은 우리 뇌에서 이 전두엽 기능에서 이제 실행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불이 반짝 들어오게 만들어요. 내가 할 일이 딱 보여지면 내가 이거 한 다음에는 이걸 하고 이거 하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 속에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올려주면 굉장히 빠릿빠릿한 애가 되기도 해요. 신경생물학적인 치료를 하면 이제 ADHD 약인 거죠. 약이요? 네. 약을요? 근데 약을 꼭 우리가 지우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는 아니고요.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요? 실제로 ADHD 아이들한테 약을 썼을 때 80%가 상당히 치료 전후의 효과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 이 소아정신과 학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ADHD 약은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병증이 없을 때 치료해야 돼요. 정서적인 문제, 지금 징징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자아 손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우는 횟수가 많아지고 공부가 막 너무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우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동생이랑 뭔가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서럽게 울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갑자기 애가 확 꺼지면서 그 우는 게 점점 횟수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지우가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빠릿빠릿한 동생, 눈치 빠른 동생에 비해서 조금씩 상처받아 오던 게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한계 때문에 나도 안 혼나고 싶고 나도 엄마한테 동생의 비교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지우 마음에.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대항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도 느린 거 아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거야. 또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죠. 네. 저희가 잠깐 본 지우의 모습으로는 좀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점심 뭐 먹을까? 금방 시켜 먹어? 그러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한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하고 싶네, 생각. 전화 가지고 아까 써봐야 되겠어. 뭐, 지우야, 똑바로 얘기해.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 일로 와봐. 근데 아빠가 가정에 들어가지고 힘들었지? 맞아. 공부 힘든 거 맞아. 그러면 영국에서 갖고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지우야, 기분 안 좋을 수 있어. 맞아. 잠깐 울지, 그만 울어. 공부가 힘든 거 맞아. 왜 울어?
너무 힘들었던 거 맞아. 틀리지 않았어. 맞아. 근데 그거 누가 숙제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아니면 선생 거야? 네가 대신해 준 거야? 아니지. 네 거 네가 한 거지. 근데 네 거 네가 해놓고 힘들다고 이렇게 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선재는 1시간 동안 숙제하고 있는데 너는 숙제가 한 10분 만에 끝났어. 너 그러면 나머지 50분을 옆에 가서 선재 숙제 대신해 줄 거야? 그럼 너 뭐 할 거야 그 시간에? 놀 거지. 그래 맞아. 선재도 자기 시간을 즐긴 거야. 그게 억울하고 그게 속상하면 지우가 네 숙제를 빨리 끝내고 가서 선재가 끝내기 전에 먼저 끝내고 가서 아빠랑 시간 보내면 돼. 똑같이. 지우야, 괜찮아. 아빠 다시. 엄마 얘기했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게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만약에 그 숙제를 안 할 것 같으면 학원을 그만두던가. 오, 참. 지우가 못 다니겠으면 어떡해. 아이고, 아빠랑 선재는 저렇게 지금 놀고 있는, 바로 옆이잖아요, 지금. 저 공간이. 가서 선을 걸어서 그렇지 지금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이죠. 예. 아이고, 오빠? 힘도 없어. 이렇게 털썩 힘이 없지. 하나도 힘이 없지. 멀겋게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동생을 불러요. 안 들려, 안 들려. 잠깐만 멈춰봐. 다리에 올라가서 넘어질 뻔했어. 지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선재가 먼저 누워있었잖아. 그럴 땐 좀 비켜가도 되는 거야. 아니, 영혼의 다리를 못 보고 그냥 이제 지우가 이제 폭발하지, 이제. 억울해가지고. 계속 속상해 있으니까. 왜냐하면 속상한 상태에서 한 번 더 속상한 거. 속상해하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쟤는 지금 너 속상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지우만 계속 나온다. 우리 아무도 껴주지 말고 우리 둘이 한판 하자. 엄마도 이제 미안한 거야, 그죠? 쟁가 한 판 하자. 기분 풀어주려고. 근재야, 이리 와. 근재야. 상실로 가야 돼. 우리 지금 알았어? 뭘 울어? 너랑 게임 안 할 거 아니고 할 거야. 근데 한 번만 형이랑 좀 할 시간 달라는 거지. 알지? 아,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아, 근데 지우가 참 어떻게 보면 짠하네요. 그죠? 이렇게 조용조용 우는데 그 마음이 또 읽혀져가지고 본인 아직 숙제를 못 끝냈는데 동생은 먼저 끝내고 노니까. 제가 처음에 저는 외국에서 상담 훈련을 처음 받았는데 영어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제 슈퍼바이저가 보통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미국 친구들도 right 그래요. 맞아. 우리가 누가 맞아 그러잖아요. 그런 말 절대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애들도 실수해요. 이게 우리 버릇처럼 right이 나와요. 맞다. 근데 왜 못하게 했을까? 그게 한동안 궁금했었어요. 어머님이 대화해보면 맞고 틀리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엄마는 늘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채점하는 사람이에요. 예. 동그라미가 많이 나와도 심각하고 그러다가 6인가 0가 이렇게 헷갈리게 쓰면 막 엄마는 막 속상해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이는 평가받는 대상이기보다는 이해받고 공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 right보다 맞아보다 더 좋은 건 이해해요. 예. 그러니까 예전 경험에 right 쓰지 말아라 하는 게 평가하지 말라는 예, 얘기인 거죠. 평가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그러셨잖아. 서럽게 운다. 이게 서럽게가 왜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요. 왜 서러울까? 해볼 만큼 내가 뭔가 다 했는데 나로서도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서럽게 울잖아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울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다리를 다치면 걸으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다리를 일시적으로 삘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파도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일어나서 걸어. 잠깐 쉬었다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부스를 해주던 뭐 붕대를 감아주던 약을 발라주던 해야 되잖아요. 지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시적인 보조 장치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해야 되는 거야. 맞춰야 되는 거야. 너 놀지 않겠어? 굉장히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우의 마음이 이해를 받지 못해서 지우가 거기에서 서럽게 눈물이 터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제 본 동영상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시키는 동영상, 이게 이제 놀이의 동영상이 없어요. 물론 좀 이제 지우가 10살이니까 꽤 컸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놀이의 힘. 놀이는 공부의 반대말이니까 공부시켜야 되는 엄마에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EBS에서 한 다큐예요. 그 놀이에 대해서 다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예 실험을 합니다. 2집단을 만들어요. 한 집단은 비자발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어요. 예. 또 한쪽의 이 그룹 애들은 그냥 자유놀이를 시켰어요. 직후에 수학 문제 푼 친구들과 놀이를 한 친구들의 뇌파를 쟀어요. 뇌파를. 그래갖고 알파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파파. 알파파가 뭐냐면요. 이 알파파는 되게 좋은 거예요. 통찰력이나 창의력이 막 생길 때 생기는 뇌파라고 하죠. 그리고 지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뇌파예요. 왜냐하면 주의력이 생기는 주의력, 집중력을 높일 때 이 알파파가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놀이를 한 다음에 재보니까 놀이를 한 애들이요. 수학 문제 풀고 난 뒤에 애들보다 443%, 4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요. 하이 베타파라는 게 있어요. 이 스트레스 뇌파라고 하죠. 이거는요. 짜증을 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해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건데 이거는 비자발적 수학 문제 푼 아이들이 130%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지우의 자신감도 좀 떨어뜨리고 집중력도 좀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대화를 담아봤습니다.